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많이 긴장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제 9월에 이제 접어들었고 노지 샤인머스켓 수확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또 수확을 해도 되겠느냐, 전화가 오고요. 당도가 조금 오른 것은 벌써 이제 또 출하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노지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샤인머스켓 당도를 측정하러 이제 다녀보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제 일조 부족 그리고 또 과습으로 인해서 사실 기성 환경이 많이 받쳐주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다 착과를 한 경우에 열매가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곰팡이로 인해서 과실의 상태가 이제 좋지 못한 편이고 잎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잎은 녹음병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라서 현재 작년보다 당도가 좋지 못하고 잎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가지고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돌아다녀 보면은 1kg 이상짜리를 이제 뭐 결과지당 2개씩 착과된 것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난다고 과연 맛있게 될까요? 당도가 오를까요? 그것이 이제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다 착과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1kg 이상짜리를 2m에 30개를 달아 놓고서는 다른 밭은 40개를 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수량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30개도 많아요. 사실은 수량으로도. 그렇지만 수량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무게를 체크해야 됩니다. 1kg짜리 2개 하고요. 600g짜리 2개 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개수로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착과 무게로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샤인머스켓 수확기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면은 꼭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포도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샤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제2 전성기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젊은 농부님도 생겨나고요. 기농하시는 분도 너도 나도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투잡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샤인을 심으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농업에 있어서 이제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들판의 공사는 우사 아니면 포도하우스다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사는 다 힘들고 돈이 안 돼도 포도 농사는 잘 지으면 대기업 직원 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샤인 품질을 보면은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은 이제 저품이 샤인들이 비싼 가격에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심지어 보기 좋은 샤인을 샀는데도 맛이 제 맛이 아니라서 실망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신문이나 뉴스로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과연 샤인머스켓을 더 나아가서 포도 전체를 맛이 없다고 이제 불신하게 되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 맛이 복불복이라고 하면은 누가 과연 샤인머스켓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끊겨버렸네요. 그래서 샤인은 이제 아까 복불복 맛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이제 포도를 이제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다 맛있고 믿을 수 있는 포도를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제2 전성기를 맞이한 포도 산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이제 과다 착가나 조기 출하로 해서 내 소득이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런 이기심이 이제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빠르면 그걸로 인해서 당장 나에게 이제 몇 해 뒤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 우리 후계 포도 농민들에게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 산업의 선순환은 우리가 같이 지켜야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혼자 하다 보면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제발 같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현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이제 과다 착가한 데다가 신맛이 나고 당도가 아직 떨어지는데도 숙기가 덜 되었는데도 조금 일찍 내면은 몇천 원을 더 받아 하면서 이제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맛이 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던 이제 농부님들은 이제 성출하기에 내니까 맛이 없는데도 일찍 냈는 그 포도들보다 소득면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한 집이 내면은 나도 이제 덩달아서 내게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저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이 있는 포도가 제 값을 받는다면은 서둘러서 이제 맛없는 포도를 내는 일은 없겠죠. 맛있는 포도를 내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도 만족감을 이제 주게 되고 그리고 농업인들도 출하 시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맛있는 포도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좀 이제 샤인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제 출하 시기보다 그 맛있는 포도가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홍기 박사님이 이제 쓰신 글 샤인머스켓 수확기 과실 맛 이렇게 관리하자라는 글을 읽고 정말 공감을 했고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홍기 박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고요. 공유를 해서 우리 포도 산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흔쾌히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글을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인머스켓 수확기 과실 맛 이렇게 관리하자 제목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월간 원회에 이제 실렸고요. 쓰신 분은 이제 충남 농업기술원 원해연구과의 윤홍기 연구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포도의 생산량은 작물의 유전학적 특성과 재배적 한계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이 된다. 과실의 품질은 학문적으로 포도에서 광합성에 의한 탄수화물이 얼마나 과실로 분배가 잘 되는지에 의해서 과실 품질과 수량이 결정이 된다. 불행하게도 수량이 많으면서 품질이 좋고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사실 모든 포도 농가는 맛있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품종을 육정하는 학자도 새로운 재배법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맛과 생산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해답인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 소비자로부터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은 씨 없는 포도는 비교적 송이도 크고
수량도 많으면서 당도가 높아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듯이 최근 일부에서는 착과량을 늘리면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농가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에 비해서 포도 생산력과 관련 기술은 늘었지만 과실의 소비나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어떻게 소비자를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하는가에 질문을 대답해야 하고 대답으로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면 어떨까? 꽤 오랜 시간 포도 농사를 짓고 관련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농가와 일부 포도 전문가들도 맛있는 포도 만드는 법에 대한 대답을 선뜻 하지는 못한다. 이 질문에 모두가 대답을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품종적 해설을 제외한 재배적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설명한 샤인머스켓 품종은 유전적으로 맛있는 많은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로 20브릭스 이상의 고당도의 식감과 향기까지 좋은 품종이다. 그럼 재배적 한정 요인에서 농가가 몇 가지 기본만 지켜준다면 고품질 과실 생산은 어렵지 않게 된다. 맛있는 샤인머스켓의 해답은 나무당 착과량을 줄이고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압성 외에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재배적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잎을 수확기까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전제로 한 답이다. 이 대목에서 농가들이 아주 단순한 실수나 착각을 하게 된다. 흔히 농약상이나 인터넷 등에 전해지는 물 건너온 수입 영양제인데 수량이 몇 배로 늘어나고 당도가 엄청 높아져서 소득이 몇 배 높아진다는 소문이나 와전된 이야기를 믿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가끔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믿고 과다 시비에 의한 장애 및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합성, 즉 빛에너지를 통한 유기화합물 합성 이외에 현실적으로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는 방법이 거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30년 이상 포도 농사를 지은 경험 많은 농가에게 물어본다. 과연 그렇게 추천받아서 과실에 좋다고 생각했던 영양제 중에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는 영양제가 얼마나 있는가?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포도는 아니지만 이미 찾아오는 추석에 지베렐린을 처리하여서 설익은 과일을 내놓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맛없고 익지 않은 과실 생산은 초기 몇몇 농가는 돈을 벌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과실이 얼마나 다시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지 경험해 본 것이다. 실제 최근의 과실 소비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맛에 대한 추구이다. 기존에 칼로 자르고 껍질을 벗겨서 큰 크기의 과실을 박스채로 명절 선물 등으로 구입하던 시대에서 조금은 간편하면서 맛과 실용을 중시하는 젊은이 중심의 과실 소비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은 열대 수입 과일을 경험하면서 좀 더 색다르면서 다양한 맛있는 과실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너무 잘 맞는 것이 잘 익은 샤인머스켓이라고 생각해 본다.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그리고 한국포도회 및 기타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1의 규격 과실 생산 및 표준 생산 기준 설정에 일부 농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위 재배 제한 요인의 설정을 농가가 실천함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착과량이 위 기준보다 높아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중심 맛과 관련하여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과다 착과가 많을수록 발생되는 과실 품질 저하 관련 시험 중이며 그림 1의 시험 결과 착과량이 많아지면 당도는 2, 3브릭스 이상 떨어지며 특히 수확기가 1개월 이상 이제 지연된다고 보고되었다. 일부 10아르당 300평당 샤인머스켓 적정 착과량에 대한 기준은 학자나 연구기관마다 다르다. 이처럼 착과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적정 착과량 기준이 품종 고유의 특성 이외에 토양 조건 그리고 재배 기술에 따라 농가마다 천차만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맛있는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의 개념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설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앨버트 윙클러 교수가 언급한 포도나무에서 적정 착과량은 나무에 최대로 착과시켰어도 포도 과실이 숙기 지연 없이 성숙시킬 수 있는 양이라는 정의를 인용하고 싶다. 포도는 과다 착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잎에서 생성된 광합성 동화상물이 양분을 요구하는 싱크가 과실에 집중되어서 과다 착과 시 절대로 원래 적기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즉 과다 착과는 대부분 숙기가 지연되고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예로 국내에서 포도 샤인머스켓의 적정 숙기는 9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월이 넘어서 샤인머스켓 고유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포도나무의 관점에서는 광합성 동화산물의 전류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양분 경합으로 과실 숙기가 지연되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즉 농가에서 수확기가 10월이 되는 것은 이제 샤인머스켓 과실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생각하면 옳을 것이다. 샤인머스켓 품종처럼 착과량이 증가하면은 수확기가 늦춰지는 품종의 또 다른 문제는 수확 후 나무의 저장 양분의 재분화가 늦어져서 나무가 건강하게 등속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이듬해 동해 피해, 발화 불량, 금권 불량 등 각종 세력 저하의 문제이다. 최근 일부 농가에 발생하는 꽃송이 불량이나 아예 꽃송이가 없는 민가지 발생도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수확기별 샤인머스켓 과실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해에 따라서 당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만개 70일에 14브릭스에서 수확 후기 24브릭스까지 상승하였으며 해에 따라서는 4브릭스까지 같은 시기에도 당도 차이를 보였다. 샤인머스켓의 수확기에 따른 과실 성분 분석 결과 착과량에 따라서 당도, 산도, 경도 등 과실 품질에 미치는 많은 요인이 착과량과 기상 등 재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샤인머스켓 수확 시기별 과실 품질 조사 결과 수확 적기는 포도 샤인머스켓 수확은 당도 17에서 18브릭스는 수확 시작 적기로 300평당 2톤 착과 시 만개 2톤 2000kg 착화 시 만개 후 80일에서 93일에 해당하며 샤인머스켓 수확 개시 이후 4주 동안 당산 등 과실 품질의 변화가 적어서 분산 수확 가능한 품종으로 연구되었다. 이때 수확 시기 기준 산도는 0.32에서 44% 그리고
착색도는 2.67, 그리고 과실 경도는 0.48에서 39를 나타내었다. 이때 적정한 당산비는 약 50을 나타내어서 다른 품종보다 산도가 적은 품종의 특성을 보였다. 결국 좋은 과실이란 사실 기존에 알려진 당과 산 중에서 향과 코와 혀를 자극해서 느껴지는 맛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샤인머스켓 품종의 경우 기존의 단맛 외에도 사각거리는 식감과 충분한 향을 느끼도록 할 때에 제대로 된 샤인머스켓 맛을 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만 높은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단맛과 향이 있고 식감도 좋고 특히 껍질이 얇아서 입에서 씹을 때 느껴지는 식감이 좋아야 한다. 반면 많은 양을 착화시키면 수확기가 늦어지고 수확기가 늦어지면 페놀성 휘발산의 물질이 날아가고 과피 및 과육이 연화되어서 조직 간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향이 없고 물렁거리면서 달기만 한 포도를 생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포도에서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채의 성숙을 촉진하는 아부시스산 ABA가 제 역할을 잘 하여서 성숙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최근 일부 농가 중심으로 과실을 비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너무 늦은 시기까지 질소 비료를 시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는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윤홍기 박사님 말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죠? 저는 무척이나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과다 착화를 했을 때는 절대 맛있는 과실을 생산을 할 수가 없고, 과다 착화를 하게 되면 늦게까지 과실을 이제 나무에 달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등수기 불량해지고 결국에 나무가 저장해야 될 저장 양분을 제대로 축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를 받기 쉽게 되고 그 다음 해에 발화 불량 그리고 또 뭐 꽃송이 불량 그런 것들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정말 과다 착화했는 것이 원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지당 하나만 다신다고 생각을 하면 나무도 정말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실도 정말 맛있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해지게 되면은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게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농사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돼서 뭐 어떻게 익힐까 그런 걱정, 무슨 영양제를 칠까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농사 짓는 면에 있어서 편해지고 오히려 맛있는 포도를 재배를 해서 내 소득이 이제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그거를 갖다가 지켜서 선순환되고 지속 가능한 우리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